네,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오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 발표 준비하느라 보니까 준비물도 많으셨던 것 같은데 오늘 이틀간의 전국 평생학습도시 페스티벌의 첫 번째 행사인 좋은 정책 어워즈 경연대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박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좋은 정책 어워즈 경연대회에는 전국에서 28개 팀이 지원을 했고요. 일단 여기서 발표를 하시는 10팀은 28팀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0팀입니다. 그리고 다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좋은 정책 어워즈 경연대회라는 제목만 들으면 마치 성공하고 그래서 큰 박수를 받은 정책들을 발표하는 자리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도시 사업 가운데 겪었던 우리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기뻤던 일, 또 감동받았던 일, 또 때로는 늘 좋기만 할 수 없잖아요. 좀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까지 그 과정을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위안받고 그 과정에서 서로가 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나눌 수도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의 성과가 아니라 사업 학습도시 정책 이면에 있는 진짜 우리의 이야기를 이 시간에 우리 10팀이 자유롭게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드리면 너무 좋은데요. 10팀이 또 발표를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 심사가 이루어지는 어워즈다 보니까 시간이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 사실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하셨을 텐데요. 발표 시간은 7분이고 앞에 나온 발표자분께서는 눈앞에 보이시는 시간을 확인하면서 이 7분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료 30초 전에 마무리해 주세요라는 말씀을 드리면 30초 안에 발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을 드리는 건 정해진 시간 안에 얼마나 준비한 만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발표를 하느냐, 이것이 이제 기준, 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을 놓치지 않고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0팀의 발표 가운데 첫 번째로 아마 가장 긴장될 것 같은데요. 참가하신 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표자는 곡성군 김나민님의 발표입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라는 주제로 곡성군 청년 시민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됐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평생교육팀장 김남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청년의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라는 주제로 저희 곡성군 청년 시민학교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이 일단 발표 순서는 첫 번째, 왜 우린 청년에 주목했나? 두 번째, 청년 그들이 바라는 정책 교육. 세 번째, 예산을 제안하는 지역 주인공. 네 번째는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 마지막으로 청년시민학교 참여자 인터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면 예쁜 꽃이 가득한데 어딘지 좀 쓸쓸해 보이는 곡성군의 어느 작은 언덕의 사진입니다. 저희 곡성군은 보통의 청년이 선호하는 기업의 핵심 조직이나 고연봉이 보장되는 산업 기반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고령화돼 가고 있는 작은 군 단위에서 청년은 당연히 소중해요. 하지만 주인공이 될 수는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수를 차지하는 노인에 비해서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는 잠깐 좀 밀려나는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자, 곡성군의 인구는 27,000이 무너졌습니다. 인구 구성 비율로 보시면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41%, 장년이 28%, 곡성군 조례상 19세에서 49세까지 청년의 비율이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예산 비율 보시면 5% 정도의 예산을 청년 정책 자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처음 커리큘럼을 살펴보시면 작은 희망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소수여서 차별받는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또 정책의 주체가 되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평생교육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겠다라는 확신을 좀 했었습니다. 전국 사례를 좀 뒤져보았었는데 일단은 없어서 저희가 3년간 운영할 것을 자체적으로 좀 목표를 세우고 1차 년도에 보시면 농촌 지역에서 살아가는 청년의 역할이나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현재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서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좀 커리큘럼을 짰고요. 그리고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2차 년도인 올해에는 공약사항이나 조례 재개정 절차, 청년 정책, 주민참여 예산, 청년 정책 발굴 방법 등 조금 더 깊이 있는 배움으로 채워나갔습니다. 특히 주민참여 예산에 올해는 포커스를 좀 맞췄는데요. 예산 수립과 관련된 강의를 먼저 듣고 그 절차를 이해한 다음에 전국의 사례를 확인하면서 각자의 고민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고민을 불만으로 남기지 않고 정책 제안서로 한번 바꾸어 보는 훈련을 한 달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명 또는 2~3명이 짝을 이뤄서 토론을 좀 했고요. 청년시민학교 이름으로 11건의 주민참여 예산을 곡성군에 제안을 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제안이 되었었는데요. 그중 곡성군에서 채택한 사업들은 총 5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곡성 QR코드 활성화 사업, 곡성 청년 취창업 박람회, 시민 아이디어 워크숍, 자원순환 실천 사업, 학교 주변 횡단보도 어닝 설치 사업 등 총 1억 7,400만 원을 2026년도 곡성군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민참여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관리카드로 집행 상황을 보고하기 때문에 내년에 잘 이어질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운영했었던 사진들인데요. 청년들은 본인들의 고민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또는 어떤 부서에 얘기를 해야 될지 어떻게 적어야 될지 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내가 말해야 터무니없어 보이지 않을까 이런 그 막연했던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체화시키는지를 올해 좀 배웠다고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지난 20년 동안 평생교육에 제가 몸담으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배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만들어진 교육과정은 사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이고 또 내가 얼마나 잘 다듬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 그리고 좋은 사람을 남긴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이 농촌에서 청년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소외계층이 되어버린 현실은 저희 곡성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작은 농촌이 모두 겪고 있는 공통된 현실인데요. 곡성군과 청년이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이 사진처럼 함께 생각하고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 그게 제가 청년시민학교를 작년과 올해까지 또 내년까지 성장시키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청년시민학교 학습자 2분의 너무나 자발적인 인터뷰 영상인데요. 청년시민학교의 시작과 현재 목소리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곡성군의 부의장 김여수입니다. 그때 처음 들어왔을 때 행정적인 단어라든가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낯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고 왔었으면 보다 많은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좀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도 있었지만 그래도 학습자들과 이렇게 같이 고민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정말 좀 뜻깊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곡성군 청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늘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곡성군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이자 자영업을 하고 있는 서동란입니다. 평생교육팀과 같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좀 다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 결과와 만족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많이 크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내년에도 곡성군 청년시민학교 화이팅! 네, 저희 곡성군 청년의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라는 주제로 청년시민학교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인데도 전혀 긴장하거나 떨지 않고 발표를 잘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의 청년의 목소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과정을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발표로 이어가겠습니다. 구로구청 김경미님께서 발표를 준비하셨는데요. 장애인, 비장애인 동네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해 주십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구로구청 평생교육사 김경미입니다. 좋은 정책이란 지역을 이해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펼쳐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변화의 과정을 담은 베스트 프렌드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베스트 프렌드 사업은 여성 장애인의 사회 활동을 돕고 비장애인의 장애인식 개선을 지원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그 변화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구로구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은 5%이고요. 여성 장애인의 비율은 2.1%입니다. 저희가 발견한 문제는 여성 장애인으로서 느끼는 결핍으로 사회와 기회의 부족, 친구 등 동료 교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출 시 원활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외출을 한다 하더라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 도움 제공자가 부모 및 배우자 등으로 가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도하지 않은 고립 발생과 가족의 돌봄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연결고리를 찾았고 관내 여성 장애인 쉼터인 성프란치스코 장애인 복지관과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로구 가리봉동에 위치한 성프란치스코 장애인 복지관은 여성 장애인 국내 우리나라 최초 여성 장애인 전문 복지관이며 여성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 인식 개선 및 통합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입니다. 이 기관과 함께 그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 사업을 기획하였는데요. 비장애인 참여자는 여성 장애인은 사회적 관계망 정도와 장애 유형 등에 따라 선발하였고 비장애인은 24세 이상의 구로구 및 인근 지역 주민으로 모집하였습니다. 비장애인은 시민 옹호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인권 감수성 교육, 유형별 장애 이해 교육 등으로 장애인과 함께 활동할 때 필요한 소양 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양성 교육 후에 1대1 매칭이 되어 영화관, 카페 등을 방문하는 지역사회 활동, 취미 공유 활동,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관의 의지와는 다르게 사업 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요. 비장애인 참여자 모집이 어려웠고 의사소통의 문제 그리고 짝꿍의 교체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예상된 문제들이었기에 하나하나 짚어가며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수강생 대상으로 그 사업의 취지를 꾸준히 알리니 모집자가 늘게 되었고 의사소통 기법과 개별 상담 등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꾸준히 운영한 결과 장애인 참여자에게는 사회적 고립 척도 3점 이상이 감소하였고 사회적 관계망이 확장되어서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 장애인 참여자의 어머님께서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말이 많은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많이 활발해진 모습에 뿌듯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장애인 참여자는 장애인 인식척도 3점 이상이 향상되었으며 권익 옹호 활동이 확대되었습니다.
기관 차원에서도 운영자 입장에서도 많은 성장이 있었는데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점,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확대된 점, 그리고 남성 시민 옹호인이 양성된 점입니다. 구로구는 이러한 성장 과정이 앞으로도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구로구 안에서 지역사 안에서 어떠한 경계도 없이 누구나 평생학습을 겸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로구가 진정한 포용의 사회로 나아가는데 충분히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업, 성장, 통합, 기회, 디딤돌. 오늘 베스트 프렌드 사업을 소개하면서 꺼내었던 키워드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평생학습이 연결고리가 되었고 좋은 정책으로 구로구에 펼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베스트 프렌드 참여자 인터뷰 영상과 활동 사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언니와 영화 보고 밥 먹은 거, 너의 방 간 거 가장 기억에 남아요. 딱꼬니가 자고 바꿔서 저는 너무 힘들어요. 일본도 가서 팬들 보고 싶어요. 고마워요. 여보퍼도 잘 부탁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표현 방식도 달랐고 생활 패턴도 달라서 서로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장애인이라서 도움을 주기보다는 어떤 것이든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응원하고 지지하는 친구가 옆에 있다 생각하고 함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로구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응원팀들까지 옷을 하나로 입고 오고 보니까 뒷글자가 만나면 하나의 또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것도 같은데요. 우리 앞으로 구로구청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주는 발표였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발표 금천구청의 조정원님께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르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학습 도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큰 박수로 응원해 주세요.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청 교육지원과에서 근무하는 평생교육사 조정원 주무관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떤 도시가 어떤 정책을 더 좋은 정책을 추진하는가를 경쟁하고 겨루는 자리가 아니라 평생학습을 통해서 주민의 삶과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여정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금천구는 우리의 고민과 정책의 실현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 보이시죠?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벨기에 화가 르네 마그리트가 그린 빛의 제국이라는 그림입니다. 푸른 하늘을 보시면 하얀 구름이 떠 있는 밝은 낮인데요. 또 땅을 보시면 어두운 밤입니다. 낮과 밤은 사실 공존할 수가 없고, 그런데 이 그림 속에서는 공존합니다. 낮과 밤, 공존하는 이 공간처럼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위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금천구가 그 경계에 가로등을 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조금 느린 아이로, 사회에서는 조용한 청년으로, 행정 안에서는 데이터에 없는 사람들로 남아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장애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장애인도 아닙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배움의 문턱에서 조용히 서 있는 사람, 바로 느린 학습자입니다. 느린 학습자는 지능지수 70에서 80의 경계선 지능, 그보다 폭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학습 속도와 인지 능력이 평균보다 느리고 학업, 대인관계 등에서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느린 학습자에게는 더 많은 시간과 관심 그리고 따뜻한 격려가 필요합니다. 2021년 인구주택 조사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59%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서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금천구는 느린 학습자 의심 대상자 비율이 20.7%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안타깝지만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놓치고 있었을까요? 누군가는 복지 대상인가요? 라고 묻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학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아닌가요? 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과 배움의 권리는 분명 존재합니다. 2023년 1월, 그래서 금천구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건 새로운 복지나 교육이 아니라 누구나 평생 배울 권리가 있다는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건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보이지 않던 사람을 비추는 빛 하나를 켜는 일이었습니다.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향한 진정성 하나로 우리들은 현장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금천구의 느린 학습자 지원 정책은 완벽한 계획서 대신에 불완전한 진심으로 출발했습니다. 담당자는 백지 위에 한 획 한 획 그어가면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만들어가야 했고요. 또 느린 학습자의 보호자들은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고 그 시선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 봐 더욱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느린 학습자 자신들은 스스로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잘 알았고 그 다름 때문에 누구보다 깊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그 경계 위에서 우리는 한 줄기 희미한 빛을 함께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 해보지 않은 일이어서 답답하고 난감했지만 그래서 더 발로 뛰며 지역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다행히 금천구에는 우리와 뜻을 함께 모아줄 기관이 있었습니다. 민, 관이 손을 잡고 함께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 나섰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저희가 2024년 금천 평생학습관을 건립 개관하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직영센터로는 서울시 최초로 금천구 느린학습자 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학습자는 너무 많았고 우리의 손길은 또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 상담사, 교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자격을 가진 지역 주민들을 모아서 교육 전문가로 양성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키우고 촘촘한 연계망을 만들고 공간을 마련해서 어려움을 나누고 필요한 것을 배우며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핵심 전략은 역시 협력이었습니다. 우리는 경계 위에 서서 모두의 힘을 보태어 조금씩 빛이 되고 있었습니다. 느림은 멈춤의 장벽이 아니라 함께 걷는 속도입니다. 2024년 7개 기관이 마음을 모아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노력은 80여 명의 느린학습자들에게 빛이 되어 닿았고 올해는 100여 명에게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어서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들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무엇보다 구청장님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현장 구청장의 날을 느린 학습자의 관계자의 소통의 시간으로 활용하고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에 느린 학습자 명예 멘토로 위촉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느린 학습자와 지역 주민이 어우러지는 대설렘 슬로우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 캠프는 단순한 체험 행사가 아니라 저희 느린 학습자 지원센터를 널리 알리고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모두가 느린 학습자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이처럼 행정기관, 지역사회, 함께 손잡은 협력의 힘이 금천구 느린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린 학습자 지원 정책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대응 능력을 강화했고 협력은 일상이 되었으며 느린 학습자는 당당한 삶의 주체로 성장하면서 금천형 포용적 평생학습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가 만드는 변화는 시작일 뿐입니다. 금천구의 작은 빛이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느린 학습자의 삶을 비추는 따뜻한 햇살이 될 때까지 저희는 지치지 않고 또 함께 꾸준히 걸어갈 것입니다. 느린 학습자들은 말합니다. 요리를 통해 사랑을 전하는 방법을 배워 요리가 즐거운 엄마가 되었다고. 자신감이 생기고 친구들과 소통하게 되면서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워졌다고. 또 도움만 받던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돕고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고 싶다고.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느린 학습자들이 오히려 저희에게 힘을 주는 말들을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처음 시작은 캄캄한 밤이었지만 결국 우리에게는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림을 다시 보시면 어떤 느낌이신가요? 마그리트는 물었습니다. 낮과 밤이 함께 있을 수 있는가? 우리도 묻습니다. 빠름과 느림이 함께 배울 수 있을까? 답은 같습니다. 빛을 밝히면 가능합니다. 금천구는 밤을 걷는 이들을 위해 오늘도 가로등을 켭니다. 마지막으로 대설렘 슬로우 캠프 참가자의 한마디로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느린 속도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하는 느린 학습자들에게 주목한 사례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금천구청이었고요. 이어서 김해시청의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발표해 주실 분은 김정화님이고요. 배우고 나누고 즐기니 이것이 청춘이구나 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해 주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에서 새로운 청춘이 시작됩니다. 배우고 나누고 함께 웃으며 다시 나를 발견하는 시간. 이곳은 청바지 학교입니다. 청바지 학교는 단순한 배움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잠시 멈추었던 꿈을 다시 펼치고 누군가는 인생의 다음 장을 준비합니다. 누군가의 식탁 위에 따뜻함으로 전달되고 어르신의 손을 잡고 웃음을 나누며 목소리로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배움은 이곳에서 시작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저마다 이유로 시작된 배움은 이제 서로의 이야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많은 경험을 해서 참 좋았고 이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봉사에 접목할 수 있을 것 같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청바지는 나에게 활력을 주는 수업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활력을 봉사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나눔과 공연을 같이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매일매일이 기대되고 활기차졌습니다. 수강생들의 열정이 대단해서 강사로서 매 시간 더 많이 준비하게 됩니다. 매주 이렇게 빠지지 않고 와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고 열정이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춘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순간, 함께 웃는 이 순간, 그 자체가 청춘이었습니다.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청바지학교 화이팅!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혜시 김정아입니다. 네, 저희 4명이 맞춰서 저도 오늘 청바지를 입고 와봤는데요. 많이 떨리지만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시의 사례를 공유할 수 있게 자리를 주신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김혜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중년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청바지학교에 대한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발표 순서고요. 지역적 특성입니다. 저희 김해시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온 도시입니다. 이 경제 성장을 이루기에는 4060 세대가 주축으로 이제 중심이 되어서 움직였는데요. 이제 이 세대가 은퇴하고 나서 이 세대의 역할이 멈추자 김해시는 배움으로 그 공백을 채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해시는 2005년 평생학습 도시에 선정된 이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다양한 평생학습 사업들을 펼쳐왔고 2020년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2022년 김해시 생활문화 평생학습관을 개관으로 해서 기반이 한층 더 확장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해시 인구 통계학적 특성으로 저희 김해시 평생학습 빅데이터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보니까 40대에서 60대, 즉 신중년 세대가 평생학습을 많이 참여한다고 통계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김해시는 이 세대를 중심으로 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평생학습 사업이 필요하겠다 생각했고 그래서 청바지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저희 청바지학교는 신중년을 단순 여가로 즐기는 세대로 보지 않았고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시작하는 세대, 바로 인생의 두 번째 청춘을 시작하는 세대로 바라봤습니다. 지역 평생학습을 다시 정의하여 단순히 배우는 평생학습이 아닌 사회와의 연결 속에서 살아있는 배움을 경험하고 배움으로 다시 청춘을 시작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지역 전체를 학습 현장으로 확장하고 참여형, 공동체형 학습 모형을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배움이 나눔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설계하여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하고 김해형 평생학습 모델을 완성하였습니다. 저희 평생학습 청바지학교의 이제 실행 과정들인데요. 배우고 나누고 즐기니 이것이 청춘이구나 라는 슬로건 아래 공통과정, 전공과정, 학습 환원 활동 3개 단계로 이제 구성을 해서 추진을 했고 저희 공통과정에는 이제 지역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전공과정 맛보기 수업, 그리고 지역이 곧 학습 현장이다 해서 이제 문화예술, 시민참여 등 다양한 분야로 구분하여 12회간 운영을 하였고요. 전공과정은 요리학부, 실버케어학부, 청바지 중창단, 북나레이터 학부 4개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요리학부는 반찬을 만들어서 관내에 기부를 하고 있고 실버케어 학부는 경로당으로 이제 가서 웃음을 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바지 중창단과 북나레이터 학부는 목소리로 이웃에게 또 따스함을 전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로 통해서 이제 저희가 배움을 실천으로 확장하는 과정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저희 김해시 청바지학교 수강생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배움은 개인에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서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지역 사회로 흘러들어가며 함께 배우고 나누는 배움의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이 안에서 관계는 새로운 자원이 되어 지역의 따스한 온기를 더했습니다. 신중년에게 이제 두려움 대신 자신감이, 고립 대신 연결이, 그리고 단순한 배움이 실천의 힘으로 바뀌었습니다. 배움이 이어지고 관계가 자원이 되다. 시민은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실천하며 지역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시민은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이 배움은 지역의 자원이 됩니다. 지역은 시민이 배움을 나눌 수 있게 이어져 서로의 삶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김해시는 이러한 과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구조화하고 배움이 이어지고 관계가 자원이 되는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실천이 다시 배우게 하고 지역의 경험이 확산되어 김해의 평생학습은 지속 가능한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청춘,
함께할 김해. 김해 씨는 배움을 넘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공 과정을 학대와 학습하는 활동의 확장으로 학습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 지역, 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배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춘은 지금부터입니다. 그 여정에 평생학습 도시 김해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해에 주축이 되고 있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응원팀이 더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김해시청 김정아님께서 김해시청을 대표해서 청바지학교에 대한 발표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자, 벌써 5번째 발표인데요. 우리 사상구청의 신다현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십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나눔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나눔 프로젝트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사상구 평생교육사 신다현입니다. 저는 오늘 배움이 개인의 성취를 넘어 공동체로 확산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소개해드릴 오늘의 목차입니다. 먼저 사상구 평생학습 도시 비전의 시작으로 프로그램과 동아리의 발전 과정, 미래 발전 방향 순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상구는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된 이후 배움으로 성장하고 나눔으로 변화하는 도시를 비전으로 삼아왔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평생학습은 단순히 강의를 듣고 끝나는 학습이 아닌 배움을 통해 개인의 성취가 공동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부산 사상구 모라 평생학습관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는 수채화, 색연필화 등 문화예술 강좌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의 종강이 다가올 때쯤 학습자분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배움을 여기서 끝내기엔 너무 아쉽다. 좀 더 학습을 이어나가고 싶다고 말입니다. 이 작은 바람들은 학습 동아리 결성으로 이어졌습니다. 학습자들은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만나 함께 그림을 그리며 성장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이들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동아리실 대관 지원, 멘토링 연결 등의 행정적 지원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활동은 단순한 모임을 넘어 그들의 작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했고, 그 결과 동아리 정기 회의를 진행하고 동아리 축제 전시 등 다양한 작품 전시를 진행하였습니다. 축제에서는 각 동아리가 직접 부스를 만들고 운영하며 그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도전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대학교 미술관 전시 참여입니다. 그림을 처음 배웠던 주민이 이제는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는 작가로 성장하였습니다. 전시를 관람한 주민들은 배움이 이러한 변화를 만드는구나 라고 체감하였고, 학습자들은 내가 지역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정이 늘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전시를 준비하며 작품 수준 차이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전시회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이 부족해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학습자 스스로 의견을 모으고 저를 비롯한 평생교육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서 가능했다는 성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평생학습은 지식을 배우는 과정만이 아닌 함께하는 것, 즉 협력을 배우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업이 특별했던 이유는 예술적 재능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림을 배우고 싶은 마음 하나로 시작해 지금은 스스로 동아리를 운영하고 축제와 전시를 참여하며 지역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주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행정 또한 단순한 지원자가 아닌 학습자와 지역 그리고 예술을 잇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제 이 경험은 다른 분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음악, 글쓰기, 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 동아리가 형성될 수 있고 이 동아리들은 동아리 페스티벌, 전시로 배움의 성장을 이루며 배움이 이어지고 확산되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즉 단발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넘어 배움이 이어지고 서로에게 전파되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이 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작은 강좌 하나에서 시작된 배움이 동아리 활동으로 또 지역 전시와 축제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상구가 지향하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의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부산 사상구는 주민들의 배움이 멈추지 않도록 그 배움이 지역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부산 사상구 평생교육사 신다연이었습니다. 네, 평생학습이 자발적인 주민들의 활동으로 이어지고 스스로가 차이로 느끼면서 함께 성장하는 나눔 프로젝트 사상구청의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제 6번째 발표는 성남시청에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손끝으로 전하는 이야기, 마음으로 느끼는 예술이라는 주제로 한은미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성남시 평생교육팀장 한은미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페스티벌 좋은 정책 어워드에 우리시 농아인협회에서 추진한 수어 스토리텔링 사업을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남시에서는 성남시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과 농아인협회의 수어 스토리텔링 사업을 소개해드리고 성남시 장애인 평생교육의 교육 효과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의뢰 신도시를 포함하여 70년대 초 청계천 이주민에 의해 세워진 원도심과 일기 신도시 분당구, 첨단 산업이 밀집해 있는 판교가 포함된 복잡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구 91만의 도시입니다. 성남시에는 2개의 평생학습관과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단체 등 총 449개의 평생학습기관이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평생학습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평생학습도시로 2013년에 지정되고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조성기를 지나 평생학습 확립기에 있으며 발전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3차 중장기 발전 계획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면서 몇 가지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교육의 사각지대입니다. 특히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비장애인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고 기존의 시혜적인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권리 실현을 위한 교육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성의 부족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많은 현실에서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등 기관별 차별화된 특화 사업 발굴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었습니다. 기관별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과 전문성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간 네트워크 협력을 강화하여 사례와 정보를 공유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해결 방법을 찾고자 민관이 함께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민간의 노력이 반영된 우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성남에서는 많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시에서도 직접 사업으로 수호교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0명이 참여하여 중급까지 수료하였으나 중급반 이상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고민으로 2024년부터는 보다 전문적이고 활용 가능성이 높은 농아인협회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가 바로 농아인협회에서 추진하는 손끝으로 전하는 이야기, 마음으로 느끼는 예술, 수어 스토리텔링 사업입니다. 수어를 배웠지만 정작 농인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수어가 변화를 만드는 살아있는 언어가 될 수 있을까와 같이 수어 스토리텔링 사업의 시작은 학습자들의 고민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처음 가보는 길은 학습자와 관계자 모두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인식의 벽이었고 그에 따른 참여자의 확보가 어려웠으며 기존 수업과 차별화를 이룬 구체적인 사례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어 민들레 단체의 공연을 관람하고 여러 번의 토의를 거치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안이 도출되었고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관심 있는 학습자들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어 자체를 배우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각자의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시, 수필, 일기 등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수어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할머니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편지로 표현한 사랑하는 나의 할머니 작품에 대해 농인 관람객에 당신의 마음을 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라며 수어로 소감을 표현해 주었을 때 비장애인인 학습자가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통해 오히려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어가 단순하게 의사소통만 가능한 언어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학습자들의 소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어 스토리텔링은 수어 문학이라는 새로운 문학 장르가 탄생되는 시작이었습니다. 문학적인 재해석과 감정의 전달, 그리고 농인과 청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과 공감의 과정은 장애인 평생교육이 단순한 기술이나 지식의 전달이 아닌 배움이 실제 삶 속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시작할 때의 고민에 대해 해답을 얻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본 사업의 마지막에 진행된 수어 스토리텔링 전시회에는 3일 동안 176명의 농인과 청인이 수어 문학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전국의 20여 개 지역에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작은 도전이 큰 울림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위 사례에서와 같이 우리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패러다임이 우리의 노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가장 빠른 길보다는 옳은 방향성을 가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여 서로의 편견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확장입니다. 교육 소재의 확장, 참여 대상의 확장, 추진 기간의 확장 등 다양한 확장 속에서 수어 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장애인 교육이 장애인만이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참여자의 확장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장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적 효과입니다. 처음에 언급했듯 성남시는 평생교육이 시혜적 교육이 아닌 실질적 권리가 실현되는 교육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여 고립을 예방하고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효과입니다. 비장애인의 수어 교육을 통해 농인의 삶을 이해하고 수어라는 언어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변화로 장애인의 사회적 평등 실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남시는 장애인 평생교육 특성화 사업의 발굴과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술로 승화된 수어를 통해서 인식 개선을 이루어냈던 성남시청의 사례를 한혜미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7번째 발표로 이어가겠습니다. 사람이 곧 정책이다. 안성의 평생학습 장터 이야기를 전해주실 안성시청의 박종주 님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정돈 후에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10팀 가운데 6팀의 발표가 마무리가 됐고요. 좋은 정책 어워즈 경연대회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에 대해서 28개 팀 가운데 선발된 10개 팀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박수로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성시 평생학습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평생교육사 박종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안성시가 전통시장에서 실험적으로 시작한 평생학습 정책, 바로 평생학습 장터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은 멋진 건물이나 화려한 인프라 없이 사람과 공간의 숨결만으로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은 시민 한 사람의 변화를 이끌고 도시 전체의 배움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곧 정책이다. 안성시 평생학습 장터 이야기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활기와 사람 사는 소리가 가득한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 없는 시장의 발소리도 대화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셔터와 멈춘 공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잃어버린 빈 점포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물었습니다. 이 비어있는 공간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없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을 전복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시장 한복판, 일상의 공간에서 시민이 배우고 가르친다면 그 자체가 가장 안성다운 평생학습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처음에 시장이 학습 공간을요? 여기서 누가 수업을 한다고요? 누가 올까요? 하지만 우리에겐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평생학습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배움은 꼭 몇 층 건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고. 그 믿음 하나로 시장 한켠의 작은 공간에서 첫 수업이 열렸습니다. 배움은 교실이 아닌 삶이 숨쉬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비록 시작은 소박했지만 시민 일상 속 공간이 배움의 터전으로 변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성 평생학습 장터입니다. 작은 배움이 한 사람의 변화를 만듭니다. 그 사람은 동아리로 모여 함께 성장하는 힘이 됩니다. 배우던 시민은 이제 평생학습 강사가 되어 또 다른 시민의 배움을 이끌고 그 배움은 시장으로 나와 장터 수업으로 이어집니다. 시민이 배우고 가르치고 상인이 함께하는 도시, 이것이 바로 안성의 변화입니다. 이제 시장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시민과 상인이 어울려 배우는 공유장터, 서로가 스승이 되는 배움장터, 배움을 지역에 나눠주는 나눔장터로 발전했습니다. 배움이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이 전통시장을 살렸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공간도,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건 사람을 향한 진심이었습니다. 작은 참여가 모여 정책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완벽함보다는 중요한 건 함께 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숫자도 변화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2020년 9개였던 학습 공간이 올해는 24개로 늘었습니다. 숫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성장의 기록입니다. 안성에서는 배움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도시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배움이 도시의 숨결이 되고 시작과 끝이 모두 사람으로 연결됩니다. 안성의 평생학습은 삶 그 자체입니다. 배움이 살아 숨쉬는 도시, 안성의 내일, 더 많은 시민이 배우고 더 많은 공간이 열릴 것입니다. 현재 24개 학습 공간이 운영되고 있으며 누적 인원인 3,000명입니다.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도시 재생형 평생학습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미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장터는 단순한 교육 사업을 넘어 공동체 회복, 시장 활성화, 시민 자존감 향상, 그리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안성 정체가 하나의 배움터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를 보여주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이셨던 정미희님. 지금은 평생학습 장터의 원외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유휴공간이 배움터로, 시장 상인이 강사로, 학습이 공동체로 확장되었습니다. 안성의 정책은 결국 사람에서 시작되고 사람으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만든 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실처럼 이어지는 배움의 문화, 그 실이 계속 이어져 시민의 일상 속으로, 마을로, 도시 전체로 퍼져가길 바랍니다. 안성의 배움은 계속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건을 사고 팔던 장터가 배움을 나누는 공간이 된 안성 평생학습 장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제 8번째 발표는요. 별난 평생교육사와 별난 학습자가 만난 특별한 별별 인문학에 대한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유성구청의 김희정님께서 발표해 주십니다. 네, 잠시 화면 정돈 후에 바로 이어서 준비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0개 팀의 발표 결과는 알고 계신 것처럼 저녁에 결과가 공지가 되고요. 내일 행사장에서 시상이 이루어지는 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본선에 오른 10개 팀이 예선을 거쳐서 오늘 28개 팀 가운데 선발된 팀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서 서로가 경험했던 내용들이 또 이곳에 오른 다른 팀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우리 이틀간의 평생 학습도시 페스티벌의 첫 번째 행사로 이 발표가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준비가 되셨으면 다시 한번 박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교육사 김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어워즈에서 주민들과 함께 만들고 함께 운영한 별별 인문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선정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몇 억의 예산이 드는 큰 단위 사업이나 대규모 강연 아카데미는 아니지만 졸리고 따분한 고차원적인 인문학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기획하고 직접 운영해보자는 작지만 소박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별난 평생교육사와 별난 학습자들이 만난 특별한 별별 인문학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별별 인문학은 저희 유성구 평생학습 에그 브랜드 안에 속해 있다가 2019년 당시 인문학에 대한 선풍적인 인기와 시대적 요구로 평생학습원에서 운영 중인 인문학을 통합하여 브랜드화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도서관 운영과에서 한 번 정도 운영하시고 저희 그 다음에는 더 다른 프로그램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에서만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한 올해까지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구암센터와 전민센터 두 개의 센터에서 운영했는데 점점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게 되고 해서 작년부터는 예산도 대폭 축소되고 전민센터에서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문학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왠지 클래식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올 것만 같고 재미보다는 졸음이 쏟아진다는 분들도 계셨고 뭔가 어렵고 심오하여 지식 충전이 필요할 때 특수한 주제에 대해 특별한 사람들만 듣는 것 같은 느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별별 인문학을 운영하면서 담당자가 고민에 고민을 더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하지만 막상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평생학습원에 3개 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그 주민의 다양한 수요와 트렌드를 반영해서 프로그램이 상시적으로 많다 보니까 유성구민들은 어쩌면 선택지가 많아서 잠시 인문학을 미뤄두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센터의 수많은 저희가 1년에 200여 개 프로그램, 일주일에만도 1,500명 정도가 방문을 하는데 그 수많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우리가 인문학 강좌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함께 지켜야 할 규칙이나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함께 즐거운 학습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 필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특강 프로그램 올해만 제가 운영한 거 이렇게 다양한 유성구에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처음에 졸리고 따분한 인문학 강좌에서 쉽고 재미있는 인문학 강좌는 정녕 없는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1년, 2년 동안 일구어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처음 별별 인문학을 맡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밤낮 없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별별 인문학을 재미있게 만들까? 많은 고민과 공부도 하고 자문도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2024년에 고사성어를 테마로 한 지피지기, 타산지석, 수신제가 학위시습을 주제로 인문학 강좌를 열었습니다. 네이밍과 내용이 참신하고 좋아서인지 인문학 강좌지만 조금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2회차부터는 주민들이 더 모이기 시작했고 사회에는 수강생들이 가장 많이 모였었습니다. 각 주제별로 참여형으로 시작했던 것이 좋은 반응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시민대학에서 7월에 그대로 저희 프로그램을 다시 또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3강에 참여하신 강사님은 부산 지역에서 같은 시리즈로 또 운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드디어 올해 2025년이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때 한 수강생이 오랜만에 너무 알차고 재미있는 인문학 강좌를 들어서 너무 기쁘다. 또 인문학 강좌를 연속해서 시리즈로 수강한 적은 처음이다. 내년에 어떤 내용을 하는지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재미있고 유익한 강좌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수강생 모집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가? 그리고 저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같이 기획하고 운영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올해 되었을 때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우리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말씀에 울림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의 고민과 수단은 주민들에게 보약이고 선한 영향력이 될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도 깊은 고민을 하였고 올해는 기획부터 운영까지 우리 주민들과 한번 직접 같이 해보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상하반기 운영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반기는 평생학습 별들에게 물어봐를 주제로
평생학습과 인문학에 대한 전문가들에게 묻고 익혀서 하반기 별별 인문학은 직접 해보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본 과정 단계에서부터 과정과 기획, 참여,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강생을 모집하였더니 정말 인문학을 기획하고 싶은 학습자들이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희 종강날이 하반기 기획을 위해 끝까지 수료하신 수강생들은 종강날이 바로 시작날이었습니다. 이날부터 그래서 저희가 TF팀을 형성을 하고 그분들이 직접 유성우리라는 이름을 지어서 TF팀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함께 저희가 계속 모여서 계획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우리가 직접 나도 강사가 될 수 있다는 걸 제시하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강사에 대한 약간 기대심이 너무 커서 저희가 오디션을 함께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강사를 그 그룹 내에서 2분을 선정하였고 유성에 계신 모든 사람들, 전문가들을 사람책 인문학으로 유성 구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특강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저희가 몰라서 못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직접 하였고 여기 우리 유성우리 선생님들은 직접 본인이 소속한 카페라든지 그 다음에 직접 본인의 아파트에까지 다 이렇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날 마지막까지 너무 재미있게 운영을 하였고 운영도 전부 유성우리 분들이 같이 그리고 사회도 우리 유성우리 분들이 다 직접 같이 하셨고 그 다음에 가장 보면은 강사가 아니신 아마추어셨지만 가장 수강생이 많이 오는 등 관심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사업을 할 때 홍보를 할 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선생님들을 위해서 포스터나 카드뉴스 같은 것도 따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민선 8기 브랜드 탑에 선정되기도 하고 평생학습 다이다 여기에 수록되기도 하고 이렇게 활동가들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처음 우리가 기획한 게 시초가 23년도에 저희가 평생학습관의 창고처럼 사용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진흥원 공모사업을 활용해 활동가를 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활동가의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수업도 많이 하고 해서 그래서 혼자서는 할 수 없었는데 같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이뤄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해 저는 포토제닉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수줍음이 많은 2 선생님이 가장 밝게 웃으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70년대생이고 2008년부터 대전 지역에서 평생교육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처럼 현장에서 평생교육과 함께 살며 살아가고 있는 50대 평생교육사 동료 선후배님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내일도 언제나 다양한 고민거리가 있고 내일도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재미있는 현장 속으로 달려갈 거잖아요. 대한민국 50대 평생교육사 화이팅입니다.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뤄낸 이야기들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성구청 김희정님의 발표였고요. 다음 9번째 발표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7전8기 펀펀 중랑의 기억이라는 발표를 이어주실 텐데요. 중랑구청의 한은경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중랑구 평생교육사 한은경입니다.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7.8기 펀펀 중랑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중랑구의 평생학습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무대에 서게 돼서 저는 엄청 떨리는데요. 그리고 앞서 발표하신 분들 보니까 엄청난 플랜카드에 뭐 옷을 맞춰 입으시고 저희 지금 팀장님과 직원분께서 상당히 용기를 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중랑구는 2006년에 평생교육팀이 생겼고 2015년에는 평생학습관을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평생학습 도시는 왜 선정이 안 되는 걸까요? 중랑구는 이 질문을 7년 동안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평생학습 도시 선정에 7번 탈락했다는 얘기인데요. 너무 놀랍죠?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낸 후에 2018년에 드디어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됩니다. 계속 탈락할 당시에는 내부적으로 이제 그만 포기해 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 멈췄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었겠죠. 중랑구는 또다시 도전했고 결국 8번째 도전 끝에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이런 걸 바로 7.8기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제가 수능이었는데 그 당시에 중랑구는 그 어떤 수험생보다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드디어 평생학습 도시가 되기는 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사람과 배움 이야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선 평생학습관의 인문학 미술공연 프로그램을 늘리고 동평생학습센터를 19개까지 운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어찌 다 했나 싶을 정도입니다. 바쁘게 움직이기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마치 평생학습 공장을 운영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틀에서 계속 비슷한 프로그램을 찍어내기만 한 그런 느낌이었고 또 마라톤으로 비유를 하면 그러니까 신발도 신지 않고 무작정 막 뛰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이제 그렇게 계속 했다가는 완주는커녕 중간에 지쳐 쓰러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는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을 했고 학습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학습을 하려는 이유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학습은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학습을 하는 사람들이 배우면 매 순간마다 세상이 더 넓어지고 도시가 더 즐거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평생교육 전문가들을 모시고 컨설팅을 받아보고 구청장님과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간담회도 해보고 또 평생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평생교육사와 학습 매니저들, 유관기관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을 했습니다. 또 다른 도시들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물어보고 전화도 해보고 찾아가 보기도 했고 처음에는 그 과정이 힘들고 낯설기만 했지만 우리 중랑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웃음도 생기고 여유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재미가 있으니까 말 그대로 고생길이 아니라 탐험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한 걸음이 도시 전체의 발자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배움의 힘이 개인과 공동체를 움직인 건데요. 중랑구는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웠고 동아리와 재능기부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수강생 작품 전시회는 작품을 내겠다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평생학습관입니다. 한때 직원이 2명뿐이었는 평생학습관에는 지금 5명의 평생교육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매우 많은 숫자이고 중랑구는 이제 변방의 작은 도시가 아니라 서울시 대표 평생학습 도시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올해는 중랑구 평생학습의 특별한 해인데요. 평생학습관 개관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구청 잔디광장에서 기념식을 열었는데요. 체험부스도 운영하고 동아리 공연도 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축제를 열었어요. 그날은 평생학습에 참여한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웃었고 그 감동이 앞으로도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도시라면 매년 개최하는 흔한 축제일 수도 있는데요. 중랑구에는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래서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평생학습관 강의실에 가면 어르신들께서 뭔가 막 말하고 싶어서 제 눈을 이렇게 막 마주치시기도 하고 또는 제 팔을 막 잡아 끌기도 하세요.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서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면 며칠 전에 수필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다. 또 챗 GPT 수업을 들었는데 그걸로 책이 나왔다. 이런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평생학습 때문에 인생이 너무 즐겁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렇게 중랑구는 평생학습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전의 끝에는 언제나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랑구는 7.8개의 정신으로 달려온 결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2030년에 드디어 단독 평생학습관 건물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경계성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도 새롭게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그렇듯이 예산은 넉넉하지 않고 지원도 그렇게 풍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랑구는 오늘도 즐겁게 배우며 우리만의 속도로 학습자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기 있는 슬로건처럼 배우는 기쁨, 평생의 친구, 펀펀, 평생학습 도시 중랑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가 평생학습을 고민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평생학습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저희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보람이고 저희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미있어서 계속 하고 싶다, 또는 평생학습관 가는 날이 제일 좋다, 이런 말을 들으면 가끔 뭉클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들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애쓰고 계실 모든 평생학습 관계자분들, 7.8개의 경험이 있는 중랑구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모두 힘내시고 펀펀한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중랑구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평생학습 성장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고요. 서울에 있는 평생학습 잘하는 도시 중랑구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중랑구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정부터 쉽지가 않았던 중랑구가 성장해왔던 과정을 발표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발표가 진행될 텐데요. 10번째 발표는 배움은 늦지 않고 학습 도시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칠곡군청의 유정선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칠곡군 평생교육사 유정선입니다. 저는 오늘 배움으로 인생을 다시 쓴 사람들, 그들과 함께 울고 웃는 도시 칠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과거의 칠곡은 글자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10만여 명 중에 20%가 고령층이고 비문예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저희 이제 성인 문예 교육을 2개의 마을에서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글자를 배워서 시집을 내고 또 영화에도 출연하시고 글꼴을 만들고 또 이렇게 순이와 칠공주가 되어서 외신의 주목도 받습니다. 아마 TV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다음은 뭘까?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칠곡군 평생교육사의 고충을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많은 그런 이제 발전 가운데서 다음 성과는 또 뭘 만들어내야 될까? 그런데 새로운 성과는커녕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20년의 배움이 쌓이는 동안에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키오스크, 스마트폰, QR코드, 우리 어르신들은 키오스크만 보면 막 뒷골이 땡긴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문예 교육만으로는 더 이상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과제가 새로 생겨났습니다. 저희 평생교육팀은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고, 다행인 것은 예산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이디어는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예 교육을 역량 강화형 학습 정책으로 대대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관장님께서 군수님을 설득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셨고, 저희 평생교육 팀장님께서 국가문예교육센터의 협조를 얻어 외부 자원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6월 교육부 유튜브 모범생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생활문예 박람회가 열립니다. 저희 관내 200명의 성인문예 학습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닌텐도 댄스, 키오스크, AI 로봇 알버트와 게임, 또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이렇게 다양한 체험들을 직접 해보시면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행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칠곡은 이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디지털 문예를 점차 확대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좀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디지털 문예교육, 생활과학 문예교육 용어 자체가 너무 낯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공문을 보내도 좀처럼 반응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마을로 찾아가서 이장님을 설득했습니다. 이장님, 이제는 키오스크 모르면 식당 가도 밥 못 먹어요 라고 하면서 마을에 참여를 이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개 마을에서 디지털 문예 배움을 하고 이제 사진에서처럼
외관읍에 가서 직접 햄버거 가게 가서 이제 키오스크 실습도 해보고요. 또 다른 4개 마을에 가서 미디어 교육을 하고 어르신들의 학습과 일상도 영상으로 만들어 봅니다. 네, 마을은 점차 교실이 되어갑니다. 지난 9월부터는 칠곡형 생활문예 시범마을 8개를 선정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디지털 문예교육, 그리고 건강문예교육, 문화예술 문예교육. 특별한 거는 지역에 유일하게 있는 경북과학대학교 화장품 뷰티과와 협력해서 생활과학 문예 뷰티 수업을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부 진단도 해보고 두피 진단도 해보고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배우시고요. 화장품은 어떤 순서대로 바르는지, 염색은 어떻게 건강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시면서 굉장히 재밌어 하십니다. 마을은 교실이 되어가는데 정작 우리 어르신들은 한 번도 학교에 가보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소원을 풀어드리고자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좀처럼 학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천면에 있는 신동 초등학교가 교실을 이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9월 8일 세계 문예의 날 행사를 맞아서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하고 저희 어르신들하고 같이 한 교실에서 그림책 수업을 받았습니다. 어른들은 학교에 처음 가보셨기 때문에 그중에 눈물 흘리는 분도 있으셨고 정말 뭉클해하시는 분도 많으셨는데 정말 감동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디지털 문맹의 장벽이 한꺼번에 무너지진 않지만 우리 칠곡 할매들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당당해지고 있습니다. 쇼호스트가 돼서 이렇게 농산물도 소개해보고 경로당에서 함께 해결하면서 쌓은 요리 실력으로 영상에도 출연하십니다. 저희 어르신들의 배움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칠곡은 내년부터는 디지털 생활문예 교육을 전 마을로 확산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경북과학대학교 라이즈 사업과 연계해서 관련 인프라를 만들고 전문가도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칠곡 할매 박후금 어르신의 배아야지라는 시입니다. 내년이면 저희 칠곡 문예교육이 20년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문예교육은 글자를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사람을 배워나가는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배우시고 와서 우리 소중자한테 문자 보냈다라고 하시는 이 어르신들의 한마디가 평생교육사를 성장시키고 또 도시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새로운 정책을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또 필요한 그 현명 모델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평생학습도시 칠곡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곡성군청부터 칠곡군청까지 10개 팀의 발표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주시고 또 발표 준비까지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발표한 10팀 가운데 최우수 발표자에게는 100만 원, 또 우수 발표자 2팀에게는 각 50만 원, 그리고 장려 3팀에게는 각각 30만 원의 상금이 수여가 됩니다. 오늘 저녁 7시 토크 콘서트장에서 발표하신 팀의 결과가 발표가 되고요. 시상은 말씀드린 대로 내일 구암평생학습관에서 학습 동아리 경연이 끝난 11시 40분경에 시상식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아마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큰 성과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꼭 1등이 아니더라도 내일 오셔서 즐거운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10팀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시간이 2시 23분 정도 되는데요. 잠시 쉬는 시간 갖고요. 3시부터 제2회 전국 평생학습도시 페스티벌의 개회식이 이 장소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로비에 또 다과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긴장 다 푸시고 이제 맛있는 차도 드시고 과자도 드시면서 정리정돈하신 후에 저희 3시부터 개회식에 모두들 함께 해주시고 또 수상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3시 개회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